당신이 내린 결정, 당신이 사랑에 빠진 사람, 그리고 당신이 반복해서 겪는 그 처참한 실패들이 정말 당신의 자유의지라고 믿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당신이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무의식의 심연 속에 숨은 꼭두각시 조종사들입니다. 당신이 운명이라고 부르며 체념했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환은 사실 당신 내면에서 허락 없이 왕좌를 찬탈한 고대의 원형들이 벌이는 연극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달콤한 꿈속으로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폭로하고 당신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한 무자비한 각성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무의식의 각본을 찢어버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집행하는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나십시오. 이제 장막 뒤에 숨어 당신을 조종하던 그림자들을 정면으로 응시할 시간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비로소 자신의 삶에서 유일한 군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법칙은 당신의 삶이 당신 개인의 기억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본능이 각인된 원형이라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특정한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자아가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인류의 심리적 패턴이 당신이라는 육체를 빌려 다시 구현되는 것뿐입니다. 주권자는 이러한 내면의 통치자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의지 아래 복종시키는 절대적인 군주여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 내면의 전사, 현자, 고아 혹은 파괴자와 같은 원형들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건축가들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원형들은 당신의 삶을 멋대로 조종하며 당신을 갈등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왜 항상 나약한 자의 역할을 자처하는지, 혹은 왜 파괴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소중한 것들을 불태우는지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내면의 특정한 원형이 왕좌를 차지하고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다는 것은 이 무의식의 배우들을 무대 위로 소환하여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을 당신의 목적에 맞게 재배정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러한 원형의 인식은 당신을 운명의 파도에 휩쓸리는 무력한 존재에서 자신의 현실을 조각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인 반응 대신 주권자의 냉철한 관조를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본능적인 충동과 유전적인 공포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모든 심리적 패턴을 당신의 제국을 지탱하는 자원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각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보이지 않는 조종의 시도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명료한 통찰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내면의 꼭두각시 줄을 끊고 스스로 그 줄을 움켜쥐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원형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삶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우연의 연속이 아닌
당신의 의도에 따라 전개되는 웅장한 서사시가 됩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지배하던 공포와 욕망의 원형들이 이제는 당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강력한 군대가 되어 당신의 명령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개조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주권의 탈환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이 타인이 심어준 각본이 아닌 당신 자신의 고귀한 의지가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인류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조연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우주를 통치하는 유일무이한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깊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자리를 내어줄 뿐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주권의 보검을 뽑아들 때 당신을 억압하던 모든 원형적 사슬은 부서지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침묵 속에 숨어 당신을 비웃던 꼭두각시 조종사들의 얼굴을 마주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왕좌에서 물러나 당신의 발치에 엎드리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진정한 이유이자 당신이 완수해야 할 가장 위대한 주권적 과업입니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단행해야 하는 두 번째 법칙은 사회적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가면인 페르소나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엄격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다정한 이웃, 유능한 동료, 혹은 효성, 지극한 자녀라는 정교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완벽해질수록 당신의 내면적 태양은 빛을 잃고 당신은 타인이 설계한 각본에 따라 춤추는 광대로 전락합니다. 주권자는 가면을 쓰는 자이지 가면에 의해 조종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페르소나는 당신을 보호하는 갑옷인 동시에 당신을 질식시키는 수위와 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완벽한 모습이 사실은 당신의 진정한 욕망과 에너지를 억누른 결과라면 당신은 스스로를 서서히 독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뱉는 모든 거짓된 미소와 수긍은 당신의 영혼에서 주권의 조각을 뜯어내어 바치는 비굴한 재물일 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주인이 없는 성체처럼 황폐해질 것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어둡고 날카로운 진실을 직시하고 타인의 박수 소리보다 내면의 고요한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결단입니다. 가면의 감옥을 부수고 나오는 것은 당신을 사회적 인형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본질을 집행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가짜 정체성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장례 지낼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위선과 타협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고독을 당신의 진실한 얼굴을 되찾는 성소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아인식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식과 압박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투명한 위엄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던질 용기가 있는 자만이 진정한 왕좌에 앉을 자격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세 번째 법칙은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요새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고 소통하며 교류하고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주권자의 법전에서 지나친 접근성은 곧 자존감의 죽음이며 권위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모든 부름에 응답하고 모든 이의 기분을 살피는 남자는 결코 존경받지 못하며 단지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도구로 취급될 뿐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값싼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당신의 주권은 사방에서 침범당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모든 기대에 부응하려는 태도는 당신 내면에 여전히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처 입은 고아 원형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전화를 받으며 모든 논쟁에 휘말리는 이유는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부의 거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토를 침범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축출하고 당신의 내면적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는 엄격한 자율성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접근을 제한할 때 비로소 당신의 존재는 무게감을 갖게 되며 세상은 당신의 허락 없이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접근성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공간을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모든 연결과 요구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단절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독립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죄책감과 허위적 책임감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거리두기를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어벽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명료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경계 설정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간섭과 조종의 시도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선언 앞에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자신의 침묵을 지배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단행해야 하는 네 번째 법칙은 당신이 평생 동안 부정하고 억눌러왔던 내면의 어두운 본능인 그림자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소환하여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생존과 타인의 인정을 위해 자신의 분노, 야성, 이기심, 그리고 복수심을 영혼의 깊은 지하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외면했던 그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심연 속에서 도끼를 품으며 당신의 삶을 뒤흔드는 불행과 배신의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주권자는 자신의 선함만을 강조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자신의 어둠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활용하는 전체적인 지배자여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림자는 당신이 파괴해야 할 적이 아니라 당신의 왕국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당신이 억눌렀던 분노는 부당한 침범에 대항하는 단호한 결단력이 될 수 있고 당신이 부끄러워했던 야망은 삶을 개척하는 창조적인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알지 못하고 오직 빛 속에만 머무르려 하는 남자는 외부의 어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괴물을 직시하고 그 힘을 자신의 의지 아래 복종시킬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얻게 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자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는 약점에 갇혀 이용당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자신의 야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영토를 수호하는 진정한 통치자로 거듭납니다. 그림자의 연금술은 당신을 도덕적 결벽증의 한계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전체성을 발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억눌렸던 모든 어두운 조각들을 주권자의 권능으로 승화시킬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자기 비하와 죄책감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어둠 통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식과 압박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야성적인 위험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자만이 진정한 빛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터득해야 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외부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무반응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이 나를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즉시 분노를 터뜨리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강함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타인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찰나에 당신의 감정적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내면적 버튼을 눌렀을 때 당신이 휘둘린다면 당신은 그들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안형에 불과합니다. 주권자는 타인의 공격에 대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의도를 무력화하는 지배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즉각적인 반응은 곧 당신의 내면에 그들과 공명하는 약점이 존재한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의 무례함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상처받은 자아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식적인 공간을 창조하고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상대방의 도발을 무심하게 관찰할 때 상대방은 마치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균형을 잃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당신의 무반응은 그 어떤 거친 언어보다 강력한 위험의 표현이며 당신이 타인의 판단에 결코 귀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우주임을 선포하는 주권자의 고귀한 권위입니다. 무반응의 주권은 당신을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상황의 흐름을 지배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자동적인 반사 작용 대신 주권자의 냉철한 관조를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제력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조급함과 승인 욕구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정적을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평온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침묵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도발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깊고 푸른 현존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자가 곧 모든 상황의 진정한 주인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단행해야 하는 여섯 번째 법칙은 사회가 강요하는 집단적 가치와 도덕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고유한 본질을 완성하는 개성화의 여정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성공 공식이라는 틀에 맞춰진 복제물로 살아가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꿈을 꾸는 한 당신은 결코 당신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권자는 대중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유람객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뚫고 자신만의 항로를 개척하는 유일무이한 선장이어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성화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모순과 어둠까지 포함한 온전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정의된 정답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애쓸수록 당신의 영혼은 생동감을 잃고 말라갑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타인이 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적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당당히 발을 내딛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고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당신은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 자신의 우주를 통치하는 진정한 군주로 거듭나게 됩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당신을 소모적인 경쟁과 비교의 지옥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본질을 집행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집단의 안락함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고독한 성우자의 길을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립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군중심리와 승인 욕구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고독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지혜의 성소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진실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기 완성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간섭과 비난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독창적인 위험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거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험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7번째 법칙은 타인의 요구와 외부의 소음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권을 행사하는 선택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무상으로 약탈하려 하며 당신이 모든 부름에 응답하고 모든 논쟁에 휘말리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권자의 법전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친절함은 곧 자아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열어두고 아무나 당신의 영혼에 발을 들이게 허용하는 순간 당신의 고귀한 에너지는 사방에서 침범당하고 당신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주권자는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문지기이자 오직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엄격한 심판관이어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는 당신 내면에 여전히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버림받은 아이 원형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모든 요청에 달려가고 모든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이유는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 구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소음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통제력입니다. 당신이 아니요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회수할 때 비로소 당신의 존재는 무게감을 갖게 되며 세상은 당신의 허락 없이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선택의 주권은 당신을 정서적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공간을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모든 연결과 요구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단절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독립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죄책감과 허위적 책임감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침묵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어벽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명료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경계 설정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간섭과 조종의 시도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거절 앞에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심층 심리학의 마지막 법칙은 내면의 모든 모순과 갈등을 주권자의 권능 아래 하나로 묶어내는 전일성의 완성입니다. 당신은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무의식의 원형들과 당신이 외면했던 그림자들은 당신을 파멸시키려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 소환된 당신 자신의 파편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권자는 자신의 밝은 면만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내면의 시면과 태양을 동시에 품고 그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의지대로 부리는 절대적인 통치자여야 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전쟁을 끝내고 스스로의 모든 조각과 화해할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무적의 주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일성은 당신이 인류의 집단적인 각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신화를 써 내려가는 주권적 선언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그 기제들을 장악하는 순간 당신이 운명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사슬은 부서져 내립니다. 이제 당신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 반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신성한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을 창조하고 자신의 공명으로 외부 세계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영적인 입법자입니다. 당신의 통합된 영혼은 이제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되어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기회와 사람들을 당신의 제국으로 소환할 것입니다. 전일성의 완성은 당신을 분열된 자아의 지옥에서 구해내어 우주의 중심에 서게 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내면의 모든 원형들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통합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불안과 자기 기만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모든 내면의 목소리를 당신의 가장 고귀한 지혜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통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무질서와 소음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흔들림 없는 평온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장악한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당신의 삶을 장막 뒤에서 조종하던 무의식의 꼭두각시 줄을 끊어내고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나는 8가지 법칙을 함께 완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이 쓴 각본을 연기하는 광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정복하고 페르소나의 감옥을 부수며 원형적 충동을 자신의 의지 아래 복종시킨 절대적인 운명의 설계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주권적 자아를 깨우고 당신의 삶을 맹목적인 운명에서 의식적인 통치로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각성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더 이상 무의식의 노예가 아니며 오직 나의 의지로 나의 운명을 통치한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선언은 이제 당신의 왕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법령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명료한 지혜와 무한한 위엄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위대한 전설을 시작하십시오.